자, 불안한 루피. 루피가 저건가요?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인가? 아니면 아니면 저기 그 빨간 얼굴에 맞죠? 그게 뽀로로일걸요? 빨간에 눈 그거 까맣게 땡그랗고. 어쨌든 불안한 루피님이십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한번 같이 보죠. 만 27세 대기업 연구원이시고요. 네. 아, 자가가 있으시네요. 네. 4억 5천. 소득은 450만 원의 상여 포함입니다. 네. 이게 세후죠? 세후 다. 그럼 실제로 연봉으로 받는 치면 거. 거의 뭐 7천 가까운 7천, 네, 거의 그 7천 정도. 가까운 분. 잠깐만요. 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띠리링. 영 2만 두 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오타 아닙니다. 아, 2만 월 원입니다. 저축은 2만 원이십니다. 차라리 없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겠지 싶은데 저렇게 2만 원이요 그러면 잠깐만. 진짜 그러면- 2만 원인 거예요. 아,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쵸. 계산해봤더니 448만 원을 쓰더라. 맞죠? 그러니까 2만 원 빼고 남은 거 다 쓰더라. 그럼 근데 보통은 없다고 하실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불안하네요. 네. 네. 자, 갑니다. 자, 실거주라 가구 가전이나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실거주를 하는데 집을 사셔서 그 얼마나 좋아요. 네. 사실. 그리고 나이도 어리세요. 네. 지금 이제 뭐 27이시니까 이제 오늘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의 내집 사실상. 마련을 했어.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뜨는 알고리즘이 다 이제 그거예요. 아. 이제 셀프 인테리어 뭐 그 신기해요. 한번 조명, 찾아보면 네. 죄 그런 거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자 뭐 이런 것들 막 뜬단 아, 말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펑펑 썼어요. 쓰는 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씀씀이도 같이 커져 버렸죠. 그래서 현재 잔고는 바닥 상태입니다. 이렇게 써서는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세요.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 모으는 목적은 신용대출 일부 청산하고 결혼에 필요한 자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결혼은 3년 내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가진 건 집밖에 없는. 근데 집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손자산 상태나 지금 부채 상태를 보면은 정리해야 네. 될 것도 있고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아.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부채를 봐야겠죠. 네.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자, 3천만 원을 못 모은 가장 큰 이유는 외식의 배달 앱이에요. 네. 아,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집에서 뭔가 혼자 먹어야 될 날이 있으면 사실 배달을 시키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죠.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에 쟁여놓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귀찮음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귀찮은 걸 해결하려고 배달 앱을 시키는 네. 건데 뭐 먹으러 나가기 싫어서. 요즘 배달비가 4,000원 막 붙어가지고 어우. 너무 세긴 해요, 사실. 근데 세상에. 이제 뭐가 안에 있으면 그냥 대충 먹자 하는 날은 그냥 꺼내 먹으면 되니까. 살짝살짝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잘한 편의 비용으로 택시 택시. OTT. 아, 택시가 세죠. 네. 택시 진짜 세죠. 저게 가랑비에 옷 젖는 네. 저 택시가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일반을 불러도 블루가 계속 떠. 블루가 막 계속 뜨고 블랙이 막 계속 뜨고 막 프리미엄이 막 뜨잖아요. 근데 제값보다 더 비싼 네, 1.5배, 2배 되는 거 지금 바로 잡혀요. 막 하는 게 오잖아요. 아마 그러면 또 급하면 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택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늘어나는 신용대출 이자. 저것도 만만치 않다. 요즘에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뭔가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헬스, 부모님 용돈까지. 저거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실 소득이 또 있으시니까 뭐 소비를 뭐 아예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집도 있으시니까 사실 집을 샀다는 거는 또 저축을 잘 해서 이미 그쵸. 뭐 내가 목돈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산 거니까. 뭐 그렇게 사서 소비를 조금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저축은 2만 원이에요. 원이에요. 근데 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85만 원이 네. 있고요. 그리고 지출이 209만 원인데 공과금이 18만 원이요. 뭐 이거 저거 관리비랑 다 관리비 뭐 가스, 전기 이런 거 수도 이분이 혹시 몇 평에 그 평수는 못 여쭤봤어요. 요 정도면은 20평대 그럴 것 같아요. 네. 20평대. 크기도 그렇고. 테니스 20만 원.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소득이신 분한테 저것도 아껴라? 하지 집도 말라는 있는데. 건 좀 네. 애매해요. 그런데 저거를 한다면 그럼 다른 걸 또 얼마나 쓰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저축을 하고 자린고비로 아끼라는 거는 뭔가 내 자산을 가지고 뭐 이러라는 거지. 뭐 평생 뭐 돈 안 쓰고 살아라.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무덤까지 근데 가져갈 거 아니니까. 뭐 집 있고 만족하면 써도 되죠. 그리고 이게 뭐 과한 게 아니니까. 네. 200만 원씩 쓰시는 거 아니니까. 근데 또 보험료는 15만 원이네요. 이분도 비싸요. 많아요. 아까 그 전사연에서 군인분들 똑같은 나이거든요. 남자고 군인이니까 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이분은 여자인데다가 일반 사무직이니까 연구원이시니까 네. 저거 거의 2배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한 7만 원 수준이면 충분했었을 거다. 네. 저것도 비싼 거고. 헬스도 8만 원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좋아요. 30 이거는 정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신용대출 이자가 45만 원입니다. 이자가 45. 저건 원리금 그러면은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그러면은 대충 한 1억 가까이 거의 빌리신 가까이. 것 같아요. 예, 8천, 9천 정도. 네. 그렇죠. 경조사 10만 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네. 사실. 교통비 교통비 10만 원 저것도 어쩔 수 뭐 없고. 이것도 없는 거고 부모님 용돈. 30만 원. 네.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부모님 용돈을 좀 줄여라라고 했더니 그러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왜냐면은 느낌인지는- 이제, 왜냐면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와 부모님- 빠르시네요. 그런 거 그래요? 나 쿨. 아니 왜냐면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거는 네. 사실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뭐 모두가 뭐 재테크에 막 이렇게 막 극렬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용돈 줄여.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가느냐. 네. 부모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막 현업에 계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드리는 네. 용돈은 사실 도움도 안 되고 나도 안 좋으니까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또 그거 가지고 또 부부싸움도 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그럴 수도 안 되죠. 있잖아요. 또 한쪽만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하. 요거는 네. 알아서 언급 없이.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쇼핑 비용에 40만 원. 근데 테니스, 헬스, 쇼핑 비용 다 합치면 이제 7, 80에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네. 15% 정도가 그래도 아직 뭐 400 저희까지는 거시니까. 괜찮습니다. OTT 3만 3만 원. OTT 3만 원이면 뭐지? 넷플릭스 그런 거랑 뭐 하나 또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웨이브 정도 하나? 어쨌든 보내주셨는데 뭐 그런 거. 개돈이 뭐예요, 갑자기? 왜? 그 친목계. 그러니까 왜 이런 갑자기 개돈을 27 여성분이 갑자기 저건가요? 또 뭐 여행 모임 그런 비용 이런 그런 거? 친목계니까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면 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모임비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모임비. 모임비. 이런 거가 있는 분들이 있죠. 있죠. 사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저게 거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많아지죠. 이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그래서 무슨 3만 원짜리 개, 5만 원짜리 개. 근데 그러다가 언제 박살나냐면 결혼하고 아이들 생기면 슬슬슬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나 요즘에 네. 힘들어 이러고. 여기 보면 저축을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원금을 갚고 계셔가지고 네. 실제로는 지금 87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금 갚는 거는 지출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이자는 빼고요. 원금 원금 갚는 갚는 거는 거는 저축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거니까 저축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다 해도 153만 원. 계산상으로는 남아야 돼요. 결국은 저걸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냐고. 저걸 깔끔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적어주신 이 지출은 고정 지출인 거고 고정 지출이고 네. 그건 154만 쇼핑 원. 비용에 이미 고정으로 뭐가 이렇게 있고 네. 이거는 최소한 써야 될 것들이 요거고 154만 원을 아주 자 시원하게.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요즘에 골린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 인스타 이제 봐도. 그 제가 실제로 그 현업에 계신 골프 뭐 프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급속도로 많이 줄었대요. 최근에. 왜 그럴까? 연령대가 확 올라갔다. 다시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로. 그러니까 이제 비싸잖아요, 사실. 어허. 스크린은 좀 싸지만 필드 나가는 거는 아. 이래저래만 40만 원씩 드는데. 그죠. 뭐 배우는 데는 사실 골프가 비싸진 않을 수 있어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한 달에 5만 원 더 내면은 프로님 모셔가지고 좀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한 번은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옷이요. 여자분들 특히 위에서 아래로 싹 맞추면 한 100몇십만 원 나갑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 맨날 그것만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옷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드를 아예 안 나갈 수도 없는데 필드 나가면 또 거의 한 5, 60 깨지고 그치. 필드 나가려고 골프에 오지 맨날 그 스크린만 거기다가-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필드를 한 번씩 또 나가는 맛에 또 치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회사원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골리니에서 이제 좀 테리니로 많이 간다. 여기도 옷이 이쁘거든요. 옷도 이뻐요. 그래요? 이쁘죠. 전 전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요? 테니스를 치면서 옷을 골프복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옷도 이쁘고 이제 장비도 좀 저렴하고. 저것도 인스타 사진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실제로 테니스 자체가 골프보다는 훨씬 젊은 분들이 재밌고 우선은 경쟁심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1인으로 1대1로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골프는 막 4명 모아야 되고 되지. 막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시간도 짧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테니스는 적당히 젊을 때 치고 젊을 때 배워야 되는 게 지금은 저는 배우라 그러면 무릎 나갈까 봐 도가니가 무서워서. 네. 근데 실제로 저도 테니스를 배워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테니스가. 그리고 살도 쏙쏙 빠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힘들고 엄청 한 4, 5개월 정도 배웠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뭘요?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치러 가는 게. 그리고 이게 그 분들이 이미 거길 장악하고 계셔. 테니스 모임 뭐 신입이 이런. 어려워. 남자 신입이 들어가기 되게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 아무래도 이 그래서 사회는 여자분은 이제 뭐 바로 들어간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 네. 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재밌더라고 재밌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테니스 치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납니다. 이거
15분 붙입니다. 시간당 500? 네. 근데 보통 저도 테니스 군대 있을 때 쳤었거든요. 네. 근데 한 게임 치고 뭐 그러면 1시간은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이게 치는데. 엄청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또 근육도 많아지고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하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인데 그러면 자산이 4억 5천이네요. 근데 아파트가 4억 5천이고 청약저축에 500 들어가 있고 네. 주식에 300 들어가 있고. 네, 저거 근데 400 넣은 게 330이 된. 부채가 3억 8,800인데 보금자리로는 3억 뭐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근데 저는 특이했던 게 이분 대기업 연구원인데 소득이 저 정도 되는데 보금자리로는 어떻게 받았지 싶으니까. 그러네. 그죠. 마침 그때 일을 쉬셨대요. 진짜 야 전략적이셨네. 마침 그때 일을 쉬던 기간에 집을 사신 바람에 그렇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야 보금자리 고정 3% 지금 이율로 해서 3%. 우리 구독자 중에 1.8% 있습니다. 야. 1.8이 최저이신 분 하나 있고요. 야. 그분이 30년 받아놓으신 분이 아마 가끔씩 출연하십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에 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자랑하셔도 돼요. 저는 네. 1.8에 받아놔서 훈훈합니다. 이런 분 부럽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2점 몇 대도 좀 있으신데 네. 어쨌든 이렇게 뭐 3%면 뭐 나쁘지 않죠.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인데 사실 이거는 어차피 이제 뭐 갚긴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걸 못 갚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6% 이자를 내니까 한 달에 45만 원씩. 네. 그래서 사실은 월세 사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자기 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안 나왔네. 아까 그 인테리어랑 가구 사는 돈이 안 나왔네요. 그냥 이제껏 모은 걸 다 쓴 거예요. 다 써버렸군요. 이제껏 모으신 걸 네. 전부 다. 그래서 순 자산은 이제 7천 정도다. 네. 근데 뭐 어쨌든 30년 고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모아나가면 되는데 네. 금융자산이 거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잉여자금 150만 원이 이제 전액 저축하게 되면 네. 그러면 확 달라지죠. 이분이 아까 저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한 게 3년 후엔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3년 후에 순자산이 한 1억 697만 원 정도 된다. 저 중에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게 9천이에요. 그러니까 3년 후가 되면 현금 1,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 조금 못 돼요. 네네. 지금 상태로 가시면. 그렇죠. 지금 만약에 뭘 뒤집어 엎지 않으시면은 그때 가서 굉장히 쪼들릴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잉여자금 아까 그냥 쓰고 있는 돈 이거를 전부 다 저축을 하시게 되면 네. 그래야 금융자산이 3년 후에 한 7천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저축 혹시 월 희망액 어느 정도 되시냐? 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100만 원 생각을 정도. 그럴 정도는 각오가 되어 있다. 저는 맘 같아서는 156만 원 다 시키고 싶지만 100만 원의 원금 갚는 게 또 있으니까. 네. 네. 뭐 100만 원만 순수하게 적금을 든다라고 가정하면은 네. 3년 후에 지금 금융자산 한 5천 정도 가까이 달성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거 포함을 뭐 해가지고. 집 있고 뭐 5천 있고 하면은 뭐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는 해야 된다는 거.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 습관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큰 목표고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달성하고 나면 무언가 하나 크게 해결했다는 그 성취감, 맞아요. 왜 허리띠를 확 풀어버리는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근데 그 허리띠가 내가 잠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풀리고 있는 동안 배가 나와 버리거든요. 이게 안 잠겨요. 그리고 내 집이라는 게 진짜 그게 좀 큰 안주가. 게 있어요. 네, 그 특히 이제 남의 집에 아니라 이제 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못도 막 일부러 박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못을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러고.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일부러 박아봤어. 왜냐면 제가 맨날 월세만 살았거든요. 내 집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내 집은 많은데 우리가 살 집은 없으니까 맨날 그래서 투자만 하니까. 예. 이제 제 집 딱 들어가니까 못을 하나 박아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저도 임대인의 마음으로 네. 제가 월세 사는 집에는 항상 못을 안 박았고 아예 안 박았거든요. 항상 그 스티커로 이렇게 예. 해놨고 막 했었는데 항상 원상복구 잘해주고 이게 나왔었습니다. 남의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이제 내 없죠. 집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 못 박으면 뭐 해야 됩니까? 뭐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걸고 나면 이제 느낌상 이제 조명도 하나 받쳐줘야 되고 또 쇼파가 마음에 안 들기 마련이에요. 월세 살다 보면은 또 그죠. 싼 거 사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맞추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뭐 구도가 안 나오고 하니까 여기다 또 요거 하나 넣고 뭐 화분 바꾸고 뭐 바꾸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안마의자도 가고 막 하는데 그럼 끝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끝도 없이 여기까지 와버리신. 근데 네, 그런 네.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인테리어나 가구, 가전 이런 것들도 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요만큼씩만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큰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때 가선 감이 안 와. 우리가 어디 마트 가가지고 네. 옷을 산다 아니면 뭐 시장에 가서 뭘 산다 그러면 5만 원에서 5% 할인되고
돼가지고 2,500원 이런 거 깎는 거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요만큼 싸지네, 뭐 5% 할인이네, 10% 할인이네, 이거 뒤져보고 따져보는데 몇 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나가는 정도는 네. 감이 없어요. 맞아요. 이분은 그렇게 쓰면서 집 사고 인테리어 큰 거 하고 가전 가구 큰 거 하다 보니까 그 네. 감을 잃어버리셨다. 제가 어젯밤에 로켓 뭘 하나 배송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하는데 5만 원인가를 사면 5천 원을 깎아주는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4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만 원을 채우고 싶잖아요 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40분을 썼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근데 한 10억짜리 뭐 사신다 그럴 때 5천 원 깎아주세요. 아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그런 게 되게 잘 생각해봐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출 및 조정을 뭘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묶어서 네. 쓰셔야 돼요. 저축 100만 원 묶어서 저축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한 50만 원 정도 용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1차 조정까지예요. 그러니까 102만 원인 건 물론 그겁니다. 스텝 1. 주택 청약 2만 원에 그러니까 주택 청약도 약간 조금 밑에서 얘기하기면 애매한 게 집이 있으시니까 네. 집이 있으시니까 이걸 팔기 전까지 혹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 뭐 민영주택에 청약 넣을 때까지 필요는 없으나 공공주택은 사실 들어갈 게 없죠. 네. 그런데 민영주택에 있어서는 갖고 있으면 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거니 뭐 그 언젠가 팔면 또 유지하고 계시면 그럴 또 수 되니까. 있죠. 금액을 늘리기에도 애매하고 네. 뭐 민영주택은 언제든 그 지역별 예치금 하루 전날에만 넣어버리면 그렇죠. 되는 거라서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주택 청약은 유지를 하되 금액까지는 살짝 네.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100만 원을 한번 달성해 보자. 네, 적금으로 딱 그냥 묶으셔라. 그 요거를 묶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아, 이건 바로 즉시, 하셔야죠. 즉시. 네, 바로 그럼 하셔야죠. 여기를 한 몇 개월 유지할까요? 한 3개월 정도만 유지하면 저는 습관 유지됐다고 봐요. 100일의 기적. 네. 어, 진짜 좋습니다. 3개월 정도 저축 이거 신경 쓸 땐 그때까지거든요. 그럼 습관이 되면 그리고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네. 저축액을 좀 한 5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150 정도는 하시는 이거 게 달성하면 어떨까. 스텝 2로 150까지 한번 가보자. 네. 보험료 좀 줄이고 네. 주택 청약. 그럼 뭐 충분히 하실 다른 네. 거 손댄 게 없잖아요. 그냥 하실 거 다 하시고 막 쓰고 계신 그 150을 네. 저축하자는 거니까 그것만 일단 100만 원 적금 요즘에 금리 높은 거 많으니까 한 50만 원, 네. 50만 원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분은 집도 있고 뭐 대출도 고정으로 잘 받아 놓으셨으니까 네, 네. 신용 대출 잘 갚자. 그건 갚아야 되겠죠. 사실 신용대출은. 그거 걱정이기는 해요. 여유자금 네. 생기면은 그것도 빨리 갚아 나가셔야 되는데. 그건 저축은 저축대로 하면서 이자를 내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이 있고 금융자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저 그러면 대출이자가 높은데 이거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때에 따라서 다른 게 빚부터 먼저 갚아버리게 되는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버리면 또 빚 내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건 또 비싸게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1년 내에 쓸 돈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먼저 모으시고 그러면 이분은 한 2천만 원까지는 뭐 예를 들어 이자와 뭐 실제로 지금 뭐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뭐 크게 차이 안 나니까 네네. 그냥 뭐 차이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돈을 좀 목돈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놓고 갚기보다는. 비상금 먼저 마련하시고 비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비상금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 또 쓰실 또 수밖에 쓰게 없거든요. 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두어 달치 월급 정도를 먼저 모으시든지 그 다음에 뭐 적금을 하셔도 되겠지만 아니면은 1,000만 원 한번 가보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금방 가니까. 1년이면은 뭐 크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딱 모아보고 네. 그 다음에 뭐 갚든지 네. 목돈을 갚든지 아니면 2,000 모아서 갚든지 한번 쫙 모아가지고 갚아 나가는 걸로 하면서 그 습관을 좀 만들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집 사고 뭐하고 하셨으니까 네. 충분히 아니, 하실 저축을 수 할 있을 줄 거예요. 아는 사람이시잖아요, 실제로. 다시 돌아오면 네. 됩니다. 방황해서 돌아오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